해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한 현대 철학 용어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해체의 열쇠가 사실은 수천 년 전 동양 사상에 이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장자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법, 이걸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 세상을 나누고 있는지. 우린 뭐랄까 끊임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함정이라면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함정. 자, 그럼 그 함정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건 바로 세상을 딱 두 조각으로 나눠버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옭아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쓸모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꼭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논리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긴 한데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섹션, 하나라는 환상 너머입니다. 그럼 이분법이라는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것도 또 다른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아, 그럼 대립하는 둘을 그냥 합쳐서 뭔가 조화로운 하나로 만들면 되겠네? 하고 말이에요. 남성, 여성 나누지 말고 그냥 인간이라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처럼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철학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을 구축적 사유라고 불러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서로 다른 둘을 합쳐서 어떤 조화로운 하나를 만들려는 시도조차도 결국에는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구조물을 단단하게 구축하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원론을 피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이론론이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진짜 해결책은 뭔가 새로운 걸 더 쌓아 올리는 재건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렸던 생각의 벽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것, 바로 해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허무는 과정, 이 해체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안내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고대 철학자 장자죠. 장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해체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생각의 도구를 건네줍니다. 장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도구는요, 바로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는 성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끊임없이 기준을 세우고 이건 옳아, 저건 틀려 하면서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열쇠는 그 반대편에 있는 허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나 선입견을 싹 비워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텅 빈 마음. 네, 바로 이게 해체의 출발점인 거죠. 두 번째 도구는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쓸모 있는 것, 그러니까 유용한 것에만 가치를 두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바로 그 반대편, 쓸모없음을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크고 쓸모없게 생겨서 아무도 베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쓸모없음, 무용 덕분에 나무는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는 가장 큰 쓰임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무용지대용입니다. 쓸모없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해체하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관계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 즉 어딘가에 기대고 의존하는 관계에 아주 익숙하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 관계 말이에요. 하지만 장자는 그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대. 어떤 것에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 조건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말이죠. 와, 이 놀라운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자의 도구들을 환대라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비유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보통 환대라고 하면 딱 이런 모습을 떠올리죠. 낯선 사람이 오면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조건을 내걸고 하는 환대는요, 사실 진정한 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건
적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고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될 테니까요. 바로 이게 장자의 무대 사상이 녹아있는 진짜 환대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낯선 존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손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려면 주인인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권리를 내려놓고 내 집에서 나 스스로가 손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주인과 손님, 더 나아가 나와 타인이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구분 탓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시간입니다. 장자의 가장 유명한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가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사실 얼마나 불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내가 나인지 아니면 너인지 그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 정체성의 흐름을 한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주인, 너는 손님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여기서 만약 에이, 우리 모두 그냥 손님이야 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아니야, 우리 모두가 주인이야 하면 자칫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해체는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뒤바뀌는 역동적인 관계, 그 경계선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결국 장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 붙여왔던 그 모든 이분법적인 딱지들, 주인과 손님, 옳고 그름, 유용함과 무용함, 이 모든 걸 하나씩 떼어냈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 나비의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